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 연예가 중계 신현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지원입니다. 네, 3월 마지막 주 금요일 밤입니다. 요즘에는 결혼 트렌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열애설이 터진 다음에 한 번 정도 부인했거든요.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사진 찍힌 다음에 저희 결혼합니다. 네, 뭐 이렇게 됐는데 요즘에는 아무도 모르게 있다가 결혼식이 발표가 딱 돼요. 비밀 결혼식 하고요. 네, 맞아요. 특히 바로 어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결혼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배우 최지우 씨가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최지우 씨가 신현준 씨 결혼식에는 참석을 참석했죠. 하셨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 신현준 씨도 결혼식에 다녀오셨겠어요. 초대를 못 받으셨나 봐요. 못 다녀오셨어요? 원래는 갔었어요. 오면 가는 건데 저도 기사 보고 알았거든요. 네. 근데 축의금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대신 축하 인사라도 좀 건네주시죠. 영상 편지요? 네. 야, 제가 영상 편지를 한다고요? 여기서? 예, 최지우 씨, 제가 작품한 여배우 중에 얼굴도 아름답지만 마음이 가장 아름다웠던 여배우였는데요. 신랑분은 정말 개탄 겁니다. 네. 두 분 정말 행복하시고요. 축복합니다. 앞으로 정말 좋은 소식 많이 전해주십시오. 결혼 축하드립니다. 네. 3월 신부가 된 최지우 씨 축하드리면서요. 이 밖에도 다양한 한 주간 연예계 소식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윤지현 씨와 김성근 씨. 나를 믿고 있는 너에게 아시겠죠, 여러분? 모르겠어요. 솔리드가 21년 만에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솔리드 세 분 정말 그대로 아주 멋있었거든요. 두근거림 가득했던 만남.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힘들다. 네, 그 전에요. 금주의 연예가 클릭입니다. 배우 곽도원 씨가 이윤택 고소인단으로부터 금품 요구를 받았다는 논란이 일어 연예계가 떠들썩했는데요. 이 소식 연예가 중계에서 취재했습니다. 또 앞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어제 최지우 씨가 결혼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소식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연예가 클릭 지금 바로 클릭합니다. 서울시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사회에 큰 파문을 불러온 연극 연출가 이윤택 미투 사건. 최근 이 사건의 피해자 일부로부터 금전적 협박을 받았다는 이의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논란의 중심엔 바로 이윤택 사건 피해자들의 선배이자 연희단 거리패 출신 배우 곽도원 씨가 있었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24일 곽도원 씨의 소속사 대표 임 씨가 게재한 장문의 글로 비롯됐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윤택 사건 피해자 중 4명의 후배들이 곽도원 씨에게 도움을 청하는 전화를 해 그들을 함께 만났고 임 대표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들이 곽도원 씨에게 금전을 요구해왔다는 건데요. 사건의 쟁점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금품 요구의 진위. 연희단 거리패에서 곽도원이 제일 잘 나가지 않냐며 자리에 나온 4명의 후배로부터 계좌로 돈을 달라 요구받았다는 곽도원 씨 측 주장. 반면 후배들의 주장은 다릅니다. 오히려 곽도원 소속사 대표가 돈을 어떻게 주길 바라느냐라는 얘기를 해왔다는 건데요. 계좌번호를 언급한 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연희단 선배들에 대해 서운함을 얘기하자 감정에 북받친 곽도원 씨가 계좌번호를 부르라고 말했고 그러나 이 역시 강하게 거절했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주장을 보이는 양측의 첨예한 입장 차이에 논란의 쟁점은 금품 요구의 진위를 가리는 증거로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 곽도원 측과 만났던 다음 날 한 후배는 곽도원에게 잘 들어갔냐는 문자를 받은 사실을 들며 금전 요구는 사실 무근임을 주장한 한편 26일 곽도원 측은 결정적 증거인 그날의 녹취 파일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그날 오후 녹취 파일과 협박을 받은 증거를 이윤택 사건 피해자 변호인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논란을 종결시킬 수 있는 녹취록 왜 공개하지 않는 걸까요? 앞서 미투 운동의 본질을 해치지 않기 위해 형사고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힌 곽도원 측. 변호인단이 그 4명을 이윤택 고소인단에서 제외할지는 판단에 맡기겠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이윤택 사건 첫 미투 폭로자인 김 씨는 곽도원 씨 측이 녹취록을 전달한 것이 이상하고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기이하다는 주장. 녹취 파일을 받은 이윤택 고소인 변호인단은 어떤 입장일까요? 사건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는 어떠한 드릴 말씀도 없고 이제 연락 오면 변호사님한테 이제 메시지를 남겨놓을 거예요. 이윤택 고소인단 변호인 측의 입장은 들어볼 수 없었는데요.
존재하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그날의 진실. 일각에서는 양측 모두 녹취록 공개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생활 영역이 포함된 그런 녹취록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공개를 미룬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진실을 밝힌다는 입장에서 공개를 서로가 원한다면 녹취록 공개가 명예훼손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중의 관심이 녹취록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8일 논란의 당사자인 배우 곽도원 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 사건에 대한 심경을 전했는데요. 후배들의 실수를 너그러 용서한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앞서 곽도원 소속사 대표의 글을 공개 비판했던 제3자 박훈 변호사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았습니다. 1억 내기를 제안하며 또 다른 장외 설전을 벌인 가운데 현재 게시글은 삭제됐고 이에 응수했던 박훈 변호사 역시 30일 오전 내기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던 어제 오후 이윤택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곽도원 소속사 대표 임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요. 곽도원 측이 보낸 녹취 파일은 일부 파일이며 금품 요구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정 공방까지 치닫게 된 그날의 진실은 무엇일지 논란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숨지기 직전에 남긴 자필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고 장 씨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의혹 해소를 위해서 재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조사를 요구하는 대중의 목소리에 9년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2009년 3월 7일 각계 고위층과 유력 인사들에게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충격적인 글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우 고 장자연. 그녀가 남긴 글에는 당시 소문으로만 떠돌던 연예계 성상납에 대한 적나라한 고발과 더불어 일부 유명 인사들의 실명까지 언급돼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당시 사건 수사 결과 캐스팅 대가로 접대하신 거 인정하시나요? 장 씨의 소속사 대표에겐 페트병으로 고 장자연 씨를 몇 대 때린 폭행 혐의만이 인정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이는 장자연 씨의 피해 상황이 적힌 문건을 공개한 전 매니저보다도 적은 형량이었습니다. 또한 강요죄 공범 혐의를 받던 드라마, 영화 감독들은 내사 종결 처리되는가 하면 본인 자체가 의무 없는 일이라고 생각 안 했을 거고 좋아서 갔을 걸로 봤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감독들이 그래서 많이 빠진 겁니다. 감독들이. 접대 의혹 등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17명 중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요. 이는 증거 부족, 장 씨가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로 인해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았으나 이는 끝내 논란으로만 그치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지난달 26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고 장자연의 한 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 23만 명 이상이 동의하며 고 장자연 씨 사건 재조사 여부에 대해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고 장자연 사건을 유력하게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한 언론사의 박모 씨에 대한 수사가 특히 미진하였다 판단해서라고 하는데요. 윤석열가 잡혀와서 진술을 했어요. 88시간을 해도시키기 때문에 그게 거래가 했다는 걸 했는데 하기는 시간이거든요. 재조사가 이뤄질 경우 관련자들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적용 가능한 혐의 가운데 강요죄는 이미 시효가 끝났지만 죄질이 중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 이상이어서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내달 2일 고 장자연 사건 재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 밝힌 가운데 과연 감춰졌던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것인지 앞으로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 굉장히 만나보면 정말 괜찮은 여자예요. 어디 있는 거예요? 빨리 오세요. 드디어 그녀가 그녀의 반쪽을 찾았습니다. 최지우 씨의 결혼 소식 지금 바로 전해드릴게요. 바로 어제 한 보도 매체를 통해 최지우 씨의 결혼 소식이 알려지며 실시간 검색어를 뜨겁게 달궜는데요. 예, 진짜 되게 닮으신 것 같아요. 아빠 닮았는데? 어머님을 쑥 빼닮은 빼어난 미모는 물론 동네파전 유명하잖아요. 예. 빠지지 않는 요리 실력에 생활력도 강한 그녀. 이거 하나만큼은 진짜 땡 잡은 거다. 요리? 그 정도는 아니에요. 재산? 그건 좀 그렇다.
이렇게 말을 오랫동안 이어갈 수 있는 말 안 하는 순간에는 그래도 그냥 눈빛으로도 그냥 서로가 알 수 있고. 앞으로 그녀와 평생을 함께할 주인공은 회사에 다니는 일반인 남성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렇다면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깜짝 결혼 발표는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걸까요? 먼저 단독 보도한 기자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도 최지우 씨가 결혼하신다는 소식을 결혼 당일날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예비 신랑이 이제 일반인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결혼식 자체를 가족들만 모시고 하기로 했거든요. 매니저한테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최지우 씨는 자신의 팬카페에 자필 편지로 결혼 소감을 대신했는데요. 그녀의 결혼 소식이 전해지자 원조 한류 여신답게 해외 팬들의 뜨거운 축하도 이어졌습니다. 새 신부가 된 최지우 씨 다시 한번 결혼 축하드려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3월 마지막 주 생방송 연예가 중계 솔리드입니다. 어머. R&B 황제 솔리드가 21년 만에 귀환했습니다. 수많은 히트곡을 쏟아내며 시대를 군림했던 세 남자. 완전체 솔리드와의 특별한 만남. 지금 함께 하시죠. 솔리드! 솔리드!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시간이 참 빨리 갔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오는데 제가 지금 애 아빠가 될 때까지 안 오셨어요. 네, 그렇죠. 어떻게 지냈어요, 그동안? 개인적으로 평범하게 살았죠. 아이 아빠니까 뭐 학교에서 픽업 같은 것도 저도 하고. 정재우 씨 진짜 한국 방송에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느낌이. 계속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네, 그렇죠. 세 분이서 함께 모일 거라고 예상했던 분들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네. 21년 만에 이렇게 공백 기간 있는 가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역대급 공백 기간이죠. 21년. 외국도 이렇게 따지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솔리드 하면은 노래도 노래지만 우리 이준 씨 목소리가 그 중저음 랩이 대단했거든요. 당시 독보적인 중저음 목소리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좀 약간 느끼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게 맛이에요. 아니, 좀 더 느끼하게. 네. 그래, 어쩌면. 좀 오버 느끼하게. 네. 생각하기에 과거 시절에 솔리드의 최고의 전성기 때라면 언제일까요? 3집 때. 그때 전생전부 때. 네. 1996년 발매한 3집 타이틀곡. 이 앨범의 성공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었는데요. 나의 모든 것. 잘 부른다. 근데 이렇게 편의점 같은 데 가면 그때 잡지들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때는. 네. 그렇죠, 네. 카바에 저희가 하나, 두 개가 아니었고 막 거의 다. 이게 카바였었어요. 솔리드! 쫙 그냥.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타임에서 당시에 셋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멤버는 누구였다? 하나, 둘, 셋! 야, 뭐야?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글쎄, 지팡이. 다들 그 지팡이 원했어요. 되게 특이했던 게 그때가 곡을 발매했을 때 라디오에서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목소리가 굵은 사람은 역시 이렇게 등치가 좀 이렇게 있는 친구로 알았었고 사진만 보니까 제가 이준인 줄 알았어요. 노래하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딱 맞으니까 저희가 텔레비에서 나오는 바람에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충격이었어요. 충격적. 왜 래퍼가 노래 부르지? 네. 그게 약간 좀 더 이렇게 매력을 받았을까 싶어요. 네. 그때 약간 좀 보디빌딩 같은 거 좋아해가지고 약간 저 알통 좀 키우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래퍼 같잖아요. 근데 나의 입술. 그러니까 조금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사용하는 단어들이 테레비, 알통 이런 굉장히 친숙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지금. 솔리드를 본격적으로 확 알린 게 아무래도 이 밤의 끝을 잡고 일 겁니다. 내 맘 아프지 않게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이 노래가 이렇게 잘 될 거라고 만들 때는 생각을 하셨어요? 얼만큼 잘 될지 모르겠는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상상이 가더라고요. 어떤 큰 공연장에서 내가 이 노래 부르고 그게 보이더라고요. 이 노래다. 당시
당시 1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밀리언셀러 달성. 지금까지도 전설적인 명곡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과거를 떠올릴 수 있는 소품들을 좀 갖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조끼가 들어있습니다. 저희 아니죠. 기억나실 거예요. 네. 이거죠.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안 입고 누가 봐도 아무것도 안 입었죠 지금. 이분도. 우리 사진 작가님이 원래 울퉁 벗고 찍으라고 그런 생각이셨어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한국에 와서 삼겹살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이렇게 맛봤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좋아했었어요. 예. 앉아서 일단 10인분 주세요. 세 분이 그냥 아줌마 13인분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사진 촬영 현장에 갔는데 옷을 벗어봤는데 안 되겠어. 그래서 제가 이거 자켓을 입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안에는 없었던 거예요. 나눠 입으셨군요. 한 벌을. 그래서 뭘 걸쳐야겠다 해가지고 입은 거예요. 네. 97년도 해체를 할 때 활동 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약간 의아함이 있었어요. 이밤의 끝에 작가 때부터 거의 4집 나올 때까지 거의 휴식을 취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좀 휴식을 취하면서 각각 일하는 거에 좀 신경 쓰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같이 뭉쳐서 또 계속 음악을 하자 이런 식으로 좀 휴식을 취하자고 그러고 이제 들어간 거였거든요. 정말 글씨가 짧잖아요. 잠시 돌아오겠으면 이건 아니고 그냥 솔리드 했지. 그렇죠. 이게 그렇잖아요. 충격적인 거 하니까 사람이 다 그런 게 저희들도 이제 잠깐 쉴 건데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그냥 하는데 이게 또 이렇게 이제 커진 거더라고요. 솔리드의 마지막은 아닙니다. 신곡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곡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장르로 따지면 이게 저희들이 새로 만든 퓨처 레트로라고 그러거든요. 밝은 곳으로 가려면 좀 용기가 있고 좀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도전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어요. 정말 21년 만에 이제 다시 솔리드 인사하게 되는데요. 사실 많이 변했죠. 그 안에 모든 추억들과 인생에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음악 통해서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솔리드 파이팅! 다시 돌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 부탁드릴게요. 솔리드는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는데도 그 음악은 하도 계속 들었더니 너무너무 반갑고 21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데도 짧게 느껴지네요. 노래 정말 좋던데 앞으로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돌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다음 소식들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김생민 씨와 김태진 씨가 준비를 하셨죠? 네, 연예가족의 특별기획 한국인이 사랑하는 댄스 가수 먼저 만나고 가시겠습니다. 오늘은 50위부터 발표를 하는데요. 아주 재밌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출연하시나요? 네, 먼저 게릴라 데이트 만나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주인공은요, 무려 6년 만에 게릴라 데이트에 출연하는 동방신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팬들로 인해서 거리가 마비가 됐는데요. 특히나 거침없는 멘트로 대박 꿀잼 그룹으로 거듭난 동방신기. 오늘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와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게릴라 데이트 주인공 리턴 오브 더 킹. 정규 8집 앨범으로 돌아온 아이돌의 제왕 동방신기입니다. 게릴라 데이트 출연이 6년 만이시죠? 벌써 모르겠어요. 예, 6년 전에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동방신기의 위험. 어마어마한 인파로 인해서 촬영이 중단됐었죠. 6년 만에 여전히 인기를 구가하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에게 지지 않겠습니다. 동방신기의 게릴라 데이트 출발합니다. 그 데뷔 이후로 항상 이런 인기를 누리고 있음에 감사하죠. 솔직히 말해서 진짜 감사한 일이죠. 앨리스가 얼굴이 동그랗게 꾸준히 했었던 편은 아닌데 사실. 네. 감사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MBC 예능 나 혼자 산다를 봤거든요. 예능 속 반전 매력으로도 최근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동방신기. 재밌게 보셨나요? 굉장히 친숙해졌고 아주 잘 나오셨어요.
나오신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에.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네요. K본부에서 MBC 방송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진짜 세월이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느끼네요. 세상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번 앨범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벌써 8집 앨범이죠? 너무 팔을 세게 강조해 주시는데 자랑스러워서 진짜로. 타이틀곡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번에는 약간 사랑의 스토리를 담으려고 노력해서 The Chance of Love New Chapter 1이에요. 신곡 운명 한층 더 성숙하고 부드러워진 분위기가 느껴지죠. 뭐 앨범 얘기 잠시 뒤에 또 한 번. 어이구. 조심.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일단 상황이 저희가 더 진행을 하면 안 돼. 정말 마비가 됐었습니다. 다행히 다치는 사고는 없었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죠. 자, 하나, 둘, 셋. 여러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동방신기. 저렇게 소개로만 저기 지금 들어갔으면 우리 좋겠어요. 시민분들을, 우리 팬분들을 몇 분 모셔서 가까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초 눈 맞춤 이런 거 가능하십니까, 두 분? 아, 그럼요. 서로 가능하십니까? 저희 둘이요? 일로 오세요. 남성 팬. 아이고. 동방신기 형들을 좋아합니까? 네. 사랑합니까? 네. 포옹 한번 갈까요, 한 분씩? 어려서부터 팬이었대요. 야, 좋아. 좋습니다. 예. 이때 진짜 중에 진짜 팬이 나타났어요. 소리 질러! 와! 자, 진짜 중에 진짜 팬 잘 보세요. 미용실에서 뛰쳐나왔어요. 지금 어떻게 된 일이에요? 지금 염색하다가 창문으로 막 동방신기 왔다 해서 그냥 바로 뛰어나와. 두피가 너무 아프세요. 역대 최고예요. 신기가 얼마나 좋아요. 머리 하다 뛰쳐나오고. 캐릴라데이트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래요. 오빠들의 매력을 세 가지로 한번 표현해 줄 수 있을까요? 세 가지요? 예. 일단 눈이 멀어버릴 것 같다. 눈이 멀어버릴 것 같다. 이건 정말 사람의 비율이 아니다. 그리고 너무 착해요. 아, 착하다. 착하다는 건 굉장히 친해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저 건데. 혼자 친합니다. 저 혼자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자, 춤출 수 있다. 춤을 자신 있게. 나오세요. 여성 팬인데요. 안녕하세요. Where are you from? 중국. 중국. 차이나. 예. 오빠랑 댄스 대결 배틀 가능합니까? 배틀. 준비하시고 시작! 춤을 잘 춰요. 내가 바로 대륙의 댄싱 퀸이다. 보통이 아닌데요. 이때 갑자기 윤호를 도발합니다. 내가 바로 열정 만수로 승부욕에 불타는 윤호. 이를 악물고 춤춥니다. 보통 팬과의 대결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이런 형의 모습을 몇 년째 보고 있는 거죠? 15년입니다. 팬 서비스 또한 열정이 넘치는 동방신기. 사랑받는 이유를 아시겠죠? 자리를 옮겨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치 2년 8개월 만에 컴백이시고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들의 의견이 정말 많이 반영된 앨범이에요. 컨셉부터 시작해서 좀 약간 팬 여러분들이 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남자가 봐도 정말 멋있는 그런 느낌을 주자라고 네.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예전 얘기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마치 15년의 세월인데 창민 씨의 사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야, 이게 데뷔 직전인가요? 데뷔 또 나선가요? 바로 직전 연도인 것 같아요. 예. 그냥 오디션 때 춤춰보라고 그래서 그냥 군인들 추는 춤처럼 박수 몇 번 쳤더니 합격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진짜 그렇게 됐죠. 그럼 순전히 얼굴만으로 뽑히신 거예요? 뭐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어쩌다 보니까 참 그렇게 되네요. 그럼 막 형들이 텃세 부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 드렸던 말씀인데 고개를 조아리고 다녔어요. 데뷔하게 됐어. 팀 이름은 동방신기고 너는 윤호야. 너는 최강창민이야.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떠셨습니까? 아찔했어요. 진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기억나세요? 선배님이 야, 너 팀 이름 뭐야? 이럴 때 동방신기. 동방신기입니다. 약간 창피해서. 약간 그때는 진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그 이름에 굉장히 자부심이 느끼고 예, 정말 기분 좋았던 거는 나중에는 이제 이름에다가 앞에 수식어 2개를 붙여가지고 4개로 하는 그게 그 트렌드가 됐어요. 맞아요. 저희 연예가 중계에 이제 신현주 씨 계십니다. 혹은 여러분의 SM 후배이신 김생민 씨를 4글자로 장명을 한다면 4글자 이름의 원조분들. 이자생민이라고 붙이겠습니다. 이자생민. 아무래도 자기의 이미지를 굳건하게 이자처럼 차근차근 쌓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이자생민. 김생민 씨가 있지 않나. 역시 장명의 그냥 천재시네. 이자생민. 한번 신현주 씨 이름. 아, 신현준 선배님은 진짜 정말 좋아하거든요. 와, 이 사진은 동방신기가 15년 동안 비슷해요. 언행 불일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짜잔. 말과 행동이 달라요. 동방신기는 자본주의 그룹이다. 무슨 얘기죠? 뭔지 한번 증거 사진을 무려 3장을 증거 사진 얘기에 긴장하는 윤호. 저희 남자들과의 스킨십은 싫어해요. 라고 말해놓고선 자, 이게 되게 정말 자본주의의 노예들이네요. 어쩔 수 없이 굴복해 버렸어요. KBS 예능 프로그램 해피투게더. 그게 바로 퍼펙트 인생의 진리지. 인생의 진리지. 이 랩을 하는 순간 야 이거 10년 가겠다. 후회 막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본인은 그 영상이 부끄럽다고 말씀하시면서 광고를 찍으셨습니다.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후회한 거 맞아요? 나 이것 때문에 너무 창피하다고 말씀해 놓고 나서 이건 자본주의 인정하십니까? 근데 저는 사실 그때 창피하다고 제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이것도 제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당당해졌다고.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모습이 항상 당당하지 못하거든요. 아무나 그렇게 사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오히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더 이렇게 귀엽다, 친근하다 해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야기도 되게 이번에 잘하네요. 동방신기가 잘 돼야지 보다는 더 많은 분들께 친근하게 다가가야지 라는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멋있습니다. 동방신기 파이팅! 항상 좋은 음악을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핫플레이스 생민이 나이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열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오늘 물 완전 좋아요. 안녕하세요. 이자생민이다, 이자생민. 야, 이자생민이다. 머리에 이가 정말 많을 것 같아요. 한국인이 사랑하는 댄스 가수 52부터 31위까지 만나볼 텐데요. 먼저 40위 출발합니다. 왜 50위 출발 안 하고 40위부터 출발하냐고요? DJ 마음이에요. 머리카락. 생민이 나이. DJ 생민이와 함께하는 생민이 나이. 오늘은 연중 대표 춤신 추망들과 함께할 건데요. 불타는 금요일 밤 여러분들의 흥을 끌어올려줄 연예가 중에 특별기획 한국인이 사랑하는 댄스 가수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댄스 가수 49위 채연에 이어서 48위 잭스키스 파워 넘치는 군무부터 귀여운 율동까지 다양한 춤을 섭렵한 댄스 그룹이죠. 전설의 아이돌 잭스키스의 댄스 담당을 소개합니다. 잭스키스의 양날개 이재진과 김재덕. 잭스키스 하면 떠오르는 안무가 있죠. 20년이 지난 지금 봐도 파격적인 동작. 아크로바틱 안무인 백다운 춤. 그냥 아픈 거 참고 아픈 거 참으면서 정신을 한마디로 깡다고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여전히 깡으로 악으로 버티며 녹슬지 않은 댄스 실력을 자랑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희대의 라이벌이 있었으니 H.O.T. 장우혁과 신화, 이민호. 신화의 댄싱 마신 이민호가 한국인이 사랑하는 댄스 가수 38위를 차지한 가운데 무대 위의 카리스마 잭스키스의 영원한 라이벌 H.O.T. 장우혁의 순위는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43위 브라운 아이드 걸스 가인. 2009년 가장 핫했습니다. 감히 국민 댄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방진 안무, 일명 시건방 춤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던 성인돌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막내 가인. 아슬아슬 밀당하듯 큐티와 섹시를 오가며 남성들을 넉다운시킨 마성의 그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큐티 섹시 다이너마이트. 가요계 소문난 감성 변태 유희열의 코피도 터뜨립니다. 댄스가 42위 가희, 41위의 주인공. 90년대 가요계를 평정한 전설의 춤꾼 양현석. 실제로 너무 유명한 댄서이기도 하고 춤을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서 제일 잘 춥니다. 서태지도 인정한 90년대 춤신 춤왕 양현석의 회오리 춤입니다. 온몸의 관절을 쫙쫙 열어주는 회오리 춤. 20년 만에 소속사 막내 악동 뮤지션이 재현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숙소로 출발하신다고. 안 돼요. 안 돼. 아니. 90년대 무대에서 만나 댄싱킹 왕자를 두고 다퉜던 양현석과 박진영. 그때나 지금이나 양현석의 영원한 라이벌 JYP 박진영의 순위도 궁금하시죠? 기대하십시오. 39위 이은하, 37위 파핀현준, 36위 박재범에 이어 35위 현진영. 엉거주춤한 자세로 춤춘다고 해서 이름 붙은 엉거주춤으로 90년대 가요계 힙합 돌풍을 일으킨 힙합 문익점 현진영. 장기자랑을 하면 전부 힙합 바지를 입고 엉거주춤 춤을 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최근 무대에 올라 녹슬지 않은 댄스 실력을 선보였는데요. 실력만큼은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34위 전효석, 33위 손담비. 완벽한 S라인을 자랑하며 무대 위에 나타난 손담비. 토요일 밤의 활동 당시 그녀를 표현해주는 키워드 복고 여신. 어깨뽕과 살랑살랑 복고 댄스를 보는 재미가 쏠쏠했죠. 이전에 그녀를 섹시 퀸으로 만들어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의자춤. 2008년 의자춤이 전국을 강타하고 정말 많은 스타들이 손담비 의자춤 패러디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패러디 열풍의 절정을 보여줬죠. 너무 많은 패러디에 방송국에서 이 노래를 예능 금지곡으로 하기도 했죠. 역시 원조를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조만간 무대 위에서 댄싱 퀸 손담비를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돌아와요, 댄싱 퀸! 32위 방탄소년단, 31위 엑소. 먼저 32위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까지 신드롬 가까운 인기를 구가하며 K-팝을 대표하는 글로벌 그룹으로 태어납니다. 칼군무의 정석을 보여주며 세계를 사로잡은 방탄소년단. 한국 가수 최초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무대를 가졌는데요. 엄청난 환호를 받았습니다. 31위를 차지한 또 다른 한류 열풍의 주역 엑소. 그런 엑소 중심에는 센터 카이가 있었습니다. 국가대표로 평창올림픽 폐막식 무대를 장식한 영광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셀럽들이 사랑한 스타, 스타들의 스타 엑소.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화려한 퍼포먼스로 K-팝의 위상을 높였죠. 국가대표 최정상 아이돌이라는 수식어도 이들 앞에선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멋있어요. 한국인이 사랑하는 댄스 가수. 다음 주 순위 힌트 나갑니다. 인형 같은 주의, 토끼처럼 잘 또 뛰는군요. 참 잘 춰요. 그렇다면 다음 주 누굴까요? 댄스 가수 100. 다음 시간을 기대하세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커밍순. 이자승민과 함께하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댄스 가수 잘 봤습니다. 다음에는 스튜디오에도 저 가발을 한번 쓰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잘 봤습니다. 네, 정말 어깨가 들썩들썩 하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이분들이 전해드립니다. 김생민 씨, 김성근 씨, 가장 먼저 우리 봄처녀 김승혜 씨 전해주시죠. 네, 봄처녀 김승희입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 인천공항에서 뜻깊은 행사가 있었다고 해서 저희 연예가중계가 출동했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저는 먼저 기적을 만나고 왔습니다. 만남만으로도 기적을 보여주는 배우 세 분을 함께하고 왔는데요. 새 월화 드라마 우리가 만난 기적의 김명민, 김현주, 라미란 씨와 함께하고 왔습니다. 김명민 씨가 촬영 내내 김현주 씨 눈치 보랴, 또 라미란 씨 눈치 보랴 아주 고생이 많으셨거든요. 왜 그랬는지 그 이유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베테랑 만나고 가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한국 방송 역사를 함께해온 살아있는 전설이자 안방극장의 거장 이순재 선생님이십니다. 예.
이 시대의 어른으로서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진솔한 이야기 지금 만나러 가시죠. 오늘 조사 대상은 누구지? 이름 이순재. 1935년 10월 11생 함경북도 해령 출신. 나는 뭐였어요? 지금 조사 임하시는 심정이 어떠십니까? 나는 왜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나 뭐 잘못한 거 없을 테니까 말이야. 62년 동안 롱런하고 계신데 배우에 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요? 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연애가 준 게 사랑해요. 오늘의 수사 대상 62년차 배우 이순재님입니다.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장했으니까 잘 빌라고. 선생님은 모든 게 다 연기하시는 것 같아서 자 시작을 하죠. 예. 조사실에 위치한 이 KBS. 가장 처음 발을 들인 때가 언제시죠? KBS를 가장 처음 발을 들 때는 KBS 개국 때. 이 자리가 아니라 저기 남산에. KBS 개국 첫 프로 축구 프로가 KBS가 남산에 있었대요. 그런 드라마예요. 물론 생방송으로. 생방송 그게 61년도. 그럼 결국 NG는 없는 거군요. 아니 NG면 NG대로 나가는 거예요. 다시 못 올라오고. 다시는 못 올라가요. 선배님은 연예계 대표 브레인. 서울대학교 철학과 출신. 그만 만날 얘기를 해. 다. 그럼 선배님 고3 때는 공부를 정말 잘하셨겠네요. 우리 고3 때는 우리가 고1 때 유교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 고등학교에서 제대로 공부를 못했다고 정피난지로 돌아다니면서 했지. 풍지박상이었어. 그 당시 서울대생이 배우의 길을 선택한다. 이런 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배우가 나쁘다는 건 뭐 아니죠. 예.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는 우리는 집안의 90%가 반대했어 이거. 이게 딴 따라라고. 왜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느냐 하면 우리 때는 이 좋은 영화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근데 그때 들어오는 영화들은 다 예술 영화들이야. 거기서 예술성을 발견한 거라고. 아, 저 배우도 예술가구나. 뭘 한번 해볼 만하다 하는 충동을 느낀 거야. 1960년대 선배님이 이제 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다. 아니. 그 증거 사진이에요? 아니. 그때는 전부 다 신선이한테 홀렸고. 나야 뭐 키도 조그맣고 뭐 비나 미지. 많은 대중들은 선배님 성함 앞에 아버지라는 타이틀을 가장 많이 얘기합니다. 아직도? 요즘 할아버지 연구 많아. 아니 아버지. 대가리 좀 들어오너라. 사랑이 뭐길래 아버지라는 타이틀을 붙여준 바로 그 작품이죠. 대단했습니다. KBS에 와서 그 얘기하기 좀 뭐해. 그때는 KBS 사후 아파트가 넘어간다고 그랬다고. 그게 무슨 얘기냐. KBS 9시 뉴스 끝나면 전부 MBC로 돌리고. 좀 과장이지만. 진짜요, 진짜. 지난번에 내가 전전 사장기실에 그 얘기했다 내가 미처 모르고 실례를 했는데 그런 정도로 뭐 65% 이상 나갔으니까. 김혜정 선생님을 너무 괴롭히셔가지고 저희는 좀 속상하고 그랬어요. 어머나. 선배님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고. 근데 가부장제가 아버지는 그래요. 그런 아버지는 다른 짓 안 해요. 우선 돈이 아까워서 바람도 안 피고 또 자식을 엉망에 따라 쓰는 사람은 그만큼 가족에 애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집에서의 실제 아버님 모습은? 집에서 그랬다면 큰일 나요. 이제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 때는 진짜 큰일 나죠. 집에서 무슨 살림을 지도하고 그럴 겨를이 없었다고. 매일 일하러 다니셨죠. 그렇지 않으면 밥을 못 먹으니까. 맞습니다. 영화도 지금 무슨 현찰 줘. 약속 옮긴다고. 그것도 2달, 3달짜리. 약속을 꼭 해야 돼. 그럼 그것도 아니 이게 아니라 나 이렇게 세대가 나서 아니 근데 개인 역사가 나는 답답을 해줘. 선생님 근데 수표 주잖아. 예. 수표 가서 바꿔 먹을 수 있잖아. 예. 옛날엔 안 돼. 네. 이게 시한이 있어. 석 달 후에 효과가 나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실례지만 정말 선생님 생각하면 요게 가장 생각이 나는데.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것을 볼 것이라고는요. 무슨 소리야 이게? 그날 이후 야동순재란 타이틀이 생겼죠. 그 근엄하신 그 뭐랄까요 그 히스토리에 엄청난 시청률과 함께 그 야동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니면서 이제 국민적인 친근감과 사랑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저렇게 되돌아보시면 어떠세요? 그때 미식거에 자꾸 KBS는 괜찮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괜찮습니다. 근데 KBS에서 왜 그런 걸 안 만들어? 제일 처음에 내가 안 하려고 그랬다고. 진짜 그 재밌다. 선배님이 진짜 이건 히트다. 그렇죠. 근데 사람 체면이 있지 않냐 내가. 그래서 이제 애들이 예. 나하고 동질감을 느낀 거야.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관심 있는 내 생각 할아버지도 관심 있으니까 우리하고 동격이구나 그래가지고 뭐. 그러니까요. 그거의 대대적인 히트 이후로 선배님이 몇 번 주례를 보실 때 부부가 함께 야동을 보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사람, 열렬한 사람. 그런데 지금은 어른들 무지하게 야동을 하고 있잖아. 서로 싸우지? 많이 싸우죠. 싸울 때 그날 밤은 그냥 남기지 말라. 그날 밤은 완전히 해결을 해라. 이거. 어떤 걸 해결합니까, 선생님? 어? 조용히 좀 해, 너 좀. 내가 이제 이 부부가 싸우면 대부분 80%가 남자 쪽이거든. 내가 새식감한테 하는 얘기야. 3번 정도 신랑이 잘못하고 긁으면 못 이긴 척 받아줘라. 그렇죠. 아, 그렇지. 그때 필요하면 야동을 봐도 괜찮다 이거야. 선생님, 근데 안 봐야지 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인 야동 안 결혼이- 봐야지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 아니 아닙니까? 내 얘기는 그런 감정을 촉박시켜라 이거야. 그걸 보고 단짓하면 안 되지 그거는. 부부애를 증진시키는 하나의 촉매제로 활용하는 건 괜찮다 이거야.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거 이래도 되나? 이게 방송 나가도 되나? 이게? 그럼요. 왜 부부밖에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뭐, 맞습니다. 뭐, 예. 그대를 사랑한 황혼의 삶 그리고 황혼의 로맨스까지 완벽하게 그려낸 이 작품 빼놓을 수 없죠. 저게 KBS에서 내가 마지막 출연한 작품 같아. 엄마가 불났다 이후에는 뭐가 불났는지 날 잘 안 시키더라고. 아니요, 선생님. 열심히 했는데 드라마. KBS에서는 내가 이제 기억될 만한 작품이 아주 획기적인 작품이 하나 있어요. 아마 그건 전무후무일 거예요. 우리나라 최장수의 1년속 보통 사람들. 보통 사람. 500m 나갔으니까 그건 참 역작입니다. 그 최장수. 그다음에 이제 96년도인가 목욕탕 친 남자네. 김희선 씨. 목욕탕 때 연락이 왔어. 이번에 수상. 난 대상 줄 알았다고.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한 사흘 남겨놓고 저 이번에 공로상입니다. 그러고. 뭐? KBS에서 기억나는 내 작품들이. 엄마가 불렀다고 좋은 작품이지. 이래갖고 어떻게 장상도 살기가? 62년간의 끊임없는 도전. 이순재라는 배우 없이 절대 완성되지 못했을 작품 덕구로 그는 또 한 번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못 들었어. 정말 보고 싶어요. 진짜로 내가 없어도 괜찮아.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오는 하는 가족의 얘기란 말이야. 난 시나리오 보면서도 울컥울컥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참 괜찮다. 깜짝 놀랐어요, 선배님. 노 개런티로 출연하셨어요? 뭐 돈 크게 주고 없지 않더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90% 주인공이야. 과거에 나 이 주인공 많이 한 사람이 영화에서도 그래도. 그럼요. 유명한 작품 많은데 내 이 나이에서는 이게 거의 마지막일지는 모르겠다 이거야. 근데 이거는 돈보다 더 소중한 거거든. 멋있어요. 선배님 마지막 작품. 그래서 어차피 돈 많이 못 받을 바에는 우선 배역이나 좀 욕심 내고 해보지 않고 뭐 돈 많이 벌면 주겠지. 선배님이 90%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꼭 가서 보겠습니다. 한번 와 보세요. 예. 연예가 중계 21년째 하고 있지만 선배님 정도 연륜되신 분이 이렇게 열심히 인터뷰해 주시는 분은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이게 잘 돼야 되거든요. 연기자로서 솔직하고 재밌으세요. 선배님으로서 쉼없이 달려오셨습니다. 어때요, 선배님 이런 거 스스로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그동안 수고했어요. 수고했는데 아직도 좀 더 해야 되니까 누가 시켜주면 열심히 해야지 뭐. 난 그렇게 생각해요. 과연 연기라는 것이 완성과 끝이 있느냐? 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냥 무한하게 한없이 도전하는 거지. 계속해서 창조해가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볼 만한 거예요. 정말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조사 끝! 석방이 이 시대의 배우 이순재 오래오래 계속 만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Unbelievable! 우리가 만난 기적 주부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탕 드시고 계시죠? 일단 이 우리가 만난 기적이 어떤 드라마인지 이렇게 세 명이 한 드라마에 출연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듯이 이게 왜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의 팀워크죠. 이게 이제 우리 남편이랑 생년월일이 똑같아. 이름도 똑같고. 큰촌 갑작스러운 사고로 타인의 몸으로 들어가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된 한 남자. 고창석 씨의 영혼이 김영민 씨에게 들어간 건데요. 누구야 당신? 내가 다른 사람이라는 걸 믿어줄 수 있나요? 지점장이었던 소연철 아니면 원래 나의 소연철 어느 쪽을 조금 더 마음에 원래 내 남편이었던 송현철을 그리워하고 있는 예. 상태예요. 어떻게 전개되어 갈지. 살 만큼 살았고. 근데 어떤 인터뷰에서 김현주 씨는 또 라미란 씨가 좀 신경이 쓰인다라는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살림도 똑부러지게 잘하고 예쁜 캐릭터예요 이번에. 근데 저는 좀 반면 좀 되게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 되게 예쁜 캐릭터예요. 차고 사람이 차고. 바로 강력하지만 이렇게 벌써 성공인 거예요? 굉장히 힘이 짱이다. 이제는 이 질문이 김영민 씨한테 가야겠습니다. 두 분 중에만 뭐 굳이 그냥 첫 호흡부터 그냥 기가 막히게 잘 맞더라고. 이거는 뭐 어떻게 약간 다른 매력이 더 없다. 약간 다른 매력이 더 없다. 네, 아니 혹시 인상 썼어 지금. 아니 지금 가운데 두고 여기 앉아보세요 한번. 한번 앉아보세요. 진짜 이게 그래도 피해갈 순 없죠? 보이는데. 말보다 소리만 하고 있어요. 소리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초반에는 좀 차가운 연기, 좀 힘든 연기 나오잖아요. 힘들었던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 연기를 하시면서. 되게 차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웬만하면은 대화를 많이 하지 않으려고 예. 하기도 하고. 근데 이번엔 또 고찬석 씨가 들어간 역할이니까 좀 고찬석 씨의 연기를 관찰을 하거나 뭐. 철이가 다른 건 다 해도 나 진짜 속옷만큼은 내가 입던 거 입어야 되겠다 그래서 몰래 잠입을 해가지고 그 속옷 챙겨갖고 나오는 씬이 있어. 되게 슬픈 거지. 제품들을 어떻게 보관을 했을까? 상자에다가 넣어놨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 거 이렇게 저 아직 정리 안 했는데. 아직 못 늦어가지고. 한 걸로 끝났어. 내가 정리했어. 실제로 본인한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는 제정신으로 못 살 것 같아요. 잘 사실 것 같아요. 잠깐의 침묵도 잠시. 뭔가 사고. 걱정하시는. 네. 걱정하시는. 띄워줄 땐 띄워주고. 자, 너. 손잡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 드라마의 최고의 키워드는 육체 임대 계약. 김현주 씨랑 라미란 씨가 서로의 육체를 임대를 하게 된다. 뭔가 되게 고급져요. 사람이. 웃는 것도. 근데 언니가 굉장히 자신의 몸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을 내비친 적이 있어요. 비루합니다. 직접 육체 임대 계약서를 한번 써보는 시간을 라미란 씨부터. 가장 신체 있는 부위는? 일하던 매니저 친구가 찾을 수가 없었는지 예. 선배님은 귀가 참 예쁘신 것 같아요. 귀 한번 보여주세요. 귀 한번. 찾을 데가 없었나 봐요. 이쁘시죠? 너무 싸지 않나요? 임대 계약금이? 비루해서요. 김영민 씨의 육체 임대 계약서를 가장 자신은 신체 부위는 뭐 무료래. 돈 받고 5,000원 이것도 웃기고. 그냥 무료로. 쿨하게 무료 임대. 악필이시네요. 네. 김현주 씨는 가장 자신의 신체 부위는 허리시군요. 네. 아니 허리에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라인. 라인인 거죠, 라인. 네. 임대 계약금은 맛있는 저녁 사주세요. 와인 한 잔 곁들일 수 있는 그런. 한 20만 원. 지지만 말아주세요. 그거면 충분하다. 네. 관절 안 좋다고 하지 않았어? 4월 2일 방송입니다. 저희 드라마를 통해서 기적 같은 경험을 기대해주세요. 4월 2일 기적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무조건 본방사수! 네, 인천공항 개항 17주년을 맞이해 특별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네, 가수 홍경민 씨의 무대도 볼 수 있었는데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항에서 노래를 부르게 된 홍경민입니다. 17주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제가 또 축하 공연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생방송 중에도 참 딴짓을 안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네, 집중하게 만드는 연예가 중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밤 8시 5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행복하세요. Just one, 넌 없인 죽어도 안 돼. 네 맘엔 오직 나뿐이야. Oh baby, just one, 넌 아닌 척하려 하지만 하루 종일 너를 맴돌아. Oh baby, just one, 왜 자꾸만 너는 나가고 갸우뚱 하지만 oh baby